정신적 압박감으로 끝내 자살을 시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정신적 압박감과 자살 기도의 원인이 피고의 동영상 유포만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마일 덧붙여서 호철이가 범인이라고 친구들이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충분히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며 또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절도 솜씨는 타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능숙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이전 절도 사건의 범인이 원고라고 오해할 여지는 충분하였습니다. 원고의 자살 기도의 동기에 동영상 유포만 해당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 동영상 유포로 인해 받은 피해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확실합니다. 성우계에게서 그 협박 메시지를 받은 후부터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상담기록 카드를 좀 봐주십시오. 전 이처럼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한 반성과 뉘우침을 한 피고에게 자꾸만 다른 곳으로부터 온 고통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서대표를 청소년 성매매 알선죄로 기소하며 일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이지. 성관계는 없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 대표가 잘해보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조물주가 저를 덮었습니다. 증인이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대표의 계좌에는 총 1억 후에 1,000만 원씩 각기 4번 서 대표 조물주 씨와 박순진이 성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가진 직후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게 모델료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검사님, 제가 순진 양이 너무 잘해서 돈을 좀 더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전부 순진 양이 원해서 만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을 소개시켜준 것 뿐입니다. 피고인 조물주를 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 15조, 성매매 처벌법 제18조, 19조에 일거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자, 우리 첫 번째 형사 재판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악마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형사 모의 재판 첫 번째 발표팀 우리 형곡고등학교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차게 구호 외치고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구호 시작. 정의 정의! 저스티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 연습생이 만 17세의 박순진은 우연히 서 대표의 눈에 띄게 됩니다. 2015년 4월 25일 DB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대표인 서 대표는 박순진을 영입하여 자신의 소속사 소속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편 서 대표와 기획사의 같은 계열사의 회사 대표 중 한 명인 조물주는 2015년 5월 25일 서 대표의 회사에 업무차 방문하였다가 서 대표로부터 유명한 신인이라며 박순진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후 박순진은 서 대표로부터 계속하여 조물주와 스폰 관계를 가질 것을 권유받게 되고 박순진은 이를 재차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월 20일 서 대표는 박순진에게 전화를 걸어 박순진을 불러내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남에 있는 조물주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서 조물주와 박순진은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같은 일들이 반복되게 되고 박순진은 이에 대한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 재판은 합의부 재판부로 구성이 되지만 인원관계상 판사의 역할은 한 명의 학생이 하게 되고 같은 이유로 법정석이나 법정사무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 재판에서 거론되는 특정 성병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가상적으로 꾸며낸 병명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형곡고등학교 저스티스 악마의 달콤한 유혹.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 6월 13일 정의지방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할 사건은 사건 번호 2016 고압 1224호 피고인 서 대표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피고인 조물주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입니다. 먼저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셨습니까? 분명히 검사 출석했습니다. 변호인 측 출석하셨습니까? 보호의 변호인 출석했습니다. 철저한 변호인 출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인 서 대표와 조물주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인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하셨습니까? 네. 피고인 서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 대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740623 1728624입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유명시 스타동 반짝아파트 907동 201호입니다.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DB소속사 대표입니다. 피고인 서 대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피고인 조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물주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820417-1738-254입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재벌시 금동 골든아파트 307동 1201호입니다.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DNB 캐피탈 부사장입니다. 피고인 조물주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공소유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피고인 서 대표는 2015년 4월 25일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로 활동하던 박순진을 자신의 소속사 연습생으로 계약을 성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 대표는 박순진에게 조물주와의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거부하던 박순진을 불러내어 2016년 1월 20일, 2월 10일, 3월 23일, 4월 24일 총 4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조물주는 DB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서 대표로부터 소속 연습생 박순진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2016년 1월 20일, 2월 10일, 3월 23일, 4월 24일 총 4번의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 15조, 성매매 처벌법 제18조, 19조에 일거하여 피고인 서 대표를 청소년 성매매 알선죄로 기소하며 피고인 조물주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일거하여 청소년 성매매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변호인은 피고인 서 대표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대하여 모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순진과 소속 계약을 맺고 난 후 박순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여 성공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 대표는 정식 모델 데뷔에 일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이지 성매매를 권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 조물주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조물주는 2015년 5월 25일 자신이 속한 회사 계열사 중 하나인 DB엔터테인먼트를 관리 차원에서 순회하러 간 자리에서 서 대표의 소개로 박순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박순진이 먼저 만남을 요청하여 2015년 6월 25일, 7월 10일 총 2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박순진의 스타성과 열악한 환경을 안타깝게 여긴 조물주는 박순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기 위해 서 대표에게 박순진과의 만남을 요청하였습니다. 서 대표에게 그리고 박순진의 이를 수락하여 2016년 1월 20일, 2월 10일, 3월 23일, 4월 25일 총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무실인 오피스텔에서 업무상 만남을 가진 것이며 성관계는 없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 서 대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순진 양에게 성매매를 권한 적도 없고 순진 양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 싶다길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뿐이지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조물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진 양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순진 양의 스타성과 열의가 보여서 기특했고 또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번 만난 것일 뿐이지 성매매라니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주장에 입증할 증인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저희 검사 측에서는 조물주와 박순진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박순진과 조물주의 성병 관련 병원 진단서, 조물주의 해외 출입국 신고서, 조물주와 박순진이 주고받은 농도 짙은 내용이 드러난 메신저 기록과 조물주와 박순진 사이의 성관계가 대가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서 대표의 통장 거래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박순진에게 성병을 진단한 산부인과 의사 치유인과 DB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으로 있는 동안에 서 대표로부터 성매매를 알선받은 적이 있는 전 연습생 유동기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모두 채택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필요한 증인과 증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는 조물주와 박순진이 연인 사이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기록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또한 조물주와 박순진이 귀금속과 가방을 구매하는 것을 목격한 싸사백화점 점원 어서와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측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모두 채택합니다. 그럼 제1차 공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016년 7월 14일 오전 11시로 개정하겠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및 방청객분들은 모두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7월 14일 정의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6 고압 1224호 피고인 서 대표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피고인 조물주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들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박순진, 지유인, 유동기, 어서와는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증인들은 나와서 서명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증인 박순진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 시작하세요. 네. 어떻게 조물주 씨를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정말 간절히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 30대 아저씨를 저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성매매를 권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권하던가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쉽게 데뷔할 수 있다고 만나서 잘해보라 그랬어요. 그때 증인은 어떻게 하셨죠? 당연히 싫다고 했죠.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처음 본 아저씨한테 애교 부리고 그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러고 난 뒤에 뭐 그런 말은 없었죠. 사실 1월 20일 날 화장품 CF 관련해서 미팅이 있으니까 예쁘게 하고 오라고 전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미팅 관련 만남일 줄 알고 좀 꾸미고 나갔죠. 근데 좀 이상했던 건 미팅 시간이 낮 12시가 아니라 밤 12시라서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뭐 이쪽 업계 일이 밤낮이 없는 일이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렇다면 박순진 씨가 자발적으로 따라 나섰다는 건가요? 아니요. 서 대표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잠자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설마 저번에 만났던 사람이랑 또 만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 문을 잠그고 달리더니 오피스텔 앞에서 도착해서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안에서는 무엇을 하셨죠? 서 대표가 저를 데리러 갔을 땐 오피스텔 안에 조물주가 있었고 서 대표가 잘해보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조물주가 저를 덮쳤습니다. 박순진 씨 진정하시고요. 그 당시 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2월 10일, 3월 23일, 4월 25일에도 조물주의 오피스텔에 간 적이 있죠. 가셨다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조물주의 오피스텔에 가서 조물주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그러려면 제가 서 대표의 소속사를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물주의 오피스텔에는 가기는 싫지만 뭐 1월 20일 날 이후 25일에 화장품 광고는 아니더라도 의류 광고가 들어왔고 또 서 대표가 500만 원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2월 10일, 3월 23일, 4월 25일에는 어떻게 조물주 씨의 집에 가게 된 거죠? 그날에도 서 대표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저는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지만 서 대표의 차를 타고 와서 또 조물주의 집에서 조물주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4회에 걸쳐 서 대표가 증인을 데리고 조물주에게 갔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2016년 2월 9일 증인이 먼저 서 대표에게 조물주와의 만남을 요청하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아니라 2016년 2월 9일 증인이 먼저 만나자고 했고 카페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내일도 조물주 씨와 만나기로 하셨죠? 네. 근데 중요한 재판장님 카카오톡 기록을 봐주십시오. 2016년 2월 9일 증인이 먼저 서 대표에게 조물주와의 만남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서 대표는 2016년 2월 10일 증인을 데리고 조물주의 오피스텔로 간 것뿐이지 성매매를 권하지 않았으며 증인이 그 자리에 강제적으로 나갔다는 사실 또한 불확실합니다. 증인이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검사 측 두 번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신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현재 직업은 무엇이죠? 네, 저는 15년 동안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증인은 2016년 4월 26일에 박순진을 진단하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박순진 양에게 성병인 캐트로크를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순진 양에게 발병한 캐트로크는 성관계로 인하여 발병하는 잠복기가 없는 성병입니다. 그리고 이 성병에 감염되면 하루나 이틀 이내에 고열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병이 현재까지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지역 외에는 발병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의 한국에서 발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물주의 나미비아 출입국 신고서를 봐주십시오. 조물주는 2016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 총 4일간 나미비아에 있었습니다. 또한 제 손에 들린 2개의 병원 진단서를 각각 봐주십시오. 2016년 4월 26일에 조물주와 박순진은 각기 다른 병원에서 성병인 캐트로크를 진단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본 검사는 조물주와 박순진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박순진과 조물주에게 발병한 성병이 성관계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하였는지 그 상대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관계를 통해서 발병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증인이 나미비아에서 이 성병이 발병한다고 하셨는데 현지에서도 발병률이 낮은 편입니까? 나미비아에서는 발병률이 35% 정도 되는 흔히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재판장님, 본 증인의 말을 통하여 이 성병이 누구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관계의 상대가 반드시 조물주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검사 측 세 번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신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예전에 DB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으로 있다가 회사를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라도 나왔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순진이랑 똑같이 성매매를 권유받았었는데 들어간 지 5, 6개월쯤 됐나? 그때부터 저한테 스폰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진이는 그래도 많이 참았는데 저는 못 참겠어서 나왔어요. 이 각서가 DB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올 때 작성하신 각서가 맞습니까? 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누설하지 않기로가 나왔어요. 각서의 내용 중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한테 스폰 받으라 하고 성매매 권유하고 뭐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혹시 DB엔터테인먼트에는 특별한 트레이닝 기법이 있습니까? 네, 보컬 트레이닝이 다른 회사들보다 뛰어난 편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해요. 만약 증인이 회사와 맞지 않아 다른 회사로 옮겨 트레이닝 기법을 누설한다면 DB엔터테인먼트에서는 좋아할까요? 아니요, 싫어하겠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증인의 말을 통하여 이 각서는 연습생으로 있던 기간에 알게 된 트레이닝 기법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 위하여 작성한 각서일 수도 있으므로 이 각서는 스폰을 알선하였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변호인 측 첫 번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변호인,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의 현재 직업이 무엇이죠? 네, 전 지금 사사백화점 따르띠에 매장에서 일하는 정원입니다. 저기 피고인석에 앉은 저분이 2016년 2월 2일에 증인의 매장에 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어떻게 기억하시죠? 조물주 씨는 저희 매장의 VIP시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오전 11시경에 조물주 씨가 저희 매장을 찾으셨는데 보통 백화점은 오전 10시에 문을 열지만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원체 고가의 물건들을 팔다 보니까 점심시간 전까지는 거의 손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날은 오셔서 3천만 원 가량의 물건들을 사가셨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해서 기억하죠. 네, 둘 사이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보였나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 또 연인처럼 보였어요. 어떤 점이 연인처럼 보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랑 팔찌,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세트로 사가셨는데 보통 결혼을 앞둔 연인들이 그렇게 주로 사가시거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순진과 조물주의 카톡 기록을 봐주십시오. 카톡 기록을 통해 둘 사이는 연인 사이 같이 카톡을 주고받았으며 증인의 말을 통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느 커플과 다름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한 상품도 얻어갔습니다. 조물주 씨와 박순진 양은 스폰 관계가 아니라고 본 변호인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변호인의 신문에서 둘 사이가 마치 연인처럼 보였다고 대답하셨는데요. 평소에 증인이 연인, 부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죠? 커플링을 하고 있거나 뭐 애정 표현이 보인다거나 그런 거죠. 그렇다면 두 사람이 커플링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 표현이 보였나요? 뭐 그런 건 없었지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서 대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순진에게 조물주와의 만남을 권하신 적이 있나요? 예, 조물주 씨가 순진이 형을 도와주고 싶다면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순진이 형이 승낙하여 만난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질 때마다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2016년 1월 21일, 2월 22일, 2월 11일, 3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피고인의 통장에 각 1,0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입금이 되었고 1월 25일에는 2천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진이 형이 조물주 씨 계열사 광고 모델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대한 계약금 일부와 모델료가 들어온 겁니다. 박순진 씨가 모델로 캐스팅된 광고 계약이 1월 25일인데 1월 25일에 조물주 씨로부터 들어온 2천만 원이 광고 계약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다면 광고 계약이 되기도 전인 1월 21일 날 들어온 돈 1,000만 원 도대체 무슨 명목이죠? 조물주 씨가 순진이 형을 광고 모델로 쓰고 싶다고 해서 섭외 추진비로 준 겁니다. 보통 무명의 연습생을 광고 모델로 쓰는데 섭외 추진비 같은 것을 주곤 하나요? 아니요, 그냥 뭐 뒀습니다. 광고 촬영 날짜가 3월 29일인데 그 전에 각각 1,000만 원씩 2월 11일, 3월 24일, 4월 26일에 들어온 돈은 무슨 명목이죠? 광고 모델료입니다. 광고 촬영이 끝나기도 전에 광고 모델료를 광고주가 주기도 하나요? 아니 뭐 광고주가 먼저 주고 싶으면 주기도 하죠. 통사업계에서는 광고 모델료를 언제 주죠? 대부분 광고 끝나고 줍니다. 광고 모델료가 얼마였죠? 1억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순진과 서 대표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서 대표는 박순진이 주장하는 성매매가 있었던 다음 날인 2016년 1월 21일, 2월 11일, 3월 24일, 4월 26일 조물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매 1,000만 원씩을 받아 다시 500만 원을 박순진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주었습니다. 소속사와 박순진이 5대5의 비율로 모델료를 나눠 가지는데 그렇다면 박순진의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나 이것에 초과한 7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서 대표의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재무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소속사에서 거래되는 금전 내역은 정확하게 아시겠네요. 예,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조물주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조물주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박순진을 맨 처음 만난 날이 언제입니까? 한 2015년 5월 25일쯤이요. 2015년 6월 25일, 7월 10일에도 만난 적이 있죠. 네,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모두 서 대표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1월 20일, 2월 10일, 3월 23일, 4월 25일에도 만난 적이 있죠. 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남에 있는 저희 오피스텔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조물주 씨가 주로 업무를 보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에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성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박순진과 만남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죠? 아니 어쩌다 보니 오피스텔에 광고주 사무실 여러 개서 돌려 쓰는데 그게 뭐 검사님이 관여할 일입니까? 서 대표의 통장 거래 내역에는 모델료가 광고 촬영 후 계약금에 제외한 8천만 원이 입금되었던데요. 광고 모델료가 총 1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 대표의 계좌에는 총 1억 후에 1,000만 원씩 각기 4번 서 대표 조물주 씨와 박순진이 성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가진 직후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게 모델료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검사님, 제가 순진 양이 너무 잘해서 돈을 좀 더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피고인이 또 다른 금전거래 내역을 할 시에는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내 돈 주겠다는 게 무슨 상관이야? 성매매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박순진에게 4천여 원 가량의 귀금속과 여성용 가방을 2월 2일에 사준 적이 있죠. 네, 왜 사줬나요? 그냥 순진 양이 동생 같고 모델로서도 유명하니까 그냥 사준 겁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의 채팅 기록을 보십시오. 조물주 씨는 평소에 여동생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합니까? 아니 그건 그냥 장난으로. 그렇다면 뭘 열심히 하다는 거고 뭐가 최고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거는.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주의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 대표의 통장 거래 내역이나 박순진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도 보다시피 조물주와 박순진이 성관계가 있는 그 다음 날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관계의 대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2월 2일 박순진과 조물주의 카톡 내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물주가 박순진에게 여성용 가방과 귀금속들을 사준 것도 2월 10일에 있는 만남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여성용 가방과 귀금속도 성매매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본 검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냥 사준 거라니까. 피고인은 정숙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조물주 씨가 박순진 양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순진 양이 가방 사달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귀금속과 가방을 사주면서 무엇을 바란 게 있나요? 뭐 바라고 사준 거 아닙니다. 뭘 바라지 않는데 왜 사주셨죠? 그냥 순진 양이 애교도 많고 저희 모델인데 그냥 투자 그런 느낌으로 사준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에서는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 대표의 회상 실장 도움조를 다음 공파 때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공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016년 8월 18일 오전 11시로 개정하겠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및 방청객분들은 모두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8월 18일 정의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6 고압 1224호 피고인 서 대표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피고인 조물주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화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와서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 시작하세요. 재판장님, 증거로 제시한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를 봐주십시오. 증인이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했던 계약서가 맞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이게 명칭은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라고 되어 있지만 저기 조항을 보시면 사실 연수생을 계약하는 계약서가 아니라 스폰을 계약하는 계약서입니다. 조항을 자세히 보시면 만남 횟수나 계약금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님, 본 증인의 말에 통하여 박순진이 DB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할 때 작성했던 계약서가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로 위장된 스폰 계약서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서 대표는 박순진에게 성매매를 권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 저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같이 계셨습니까? 네, 같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갑이 주선하는 사람과 총 6회의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계약서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혹시 박순진 양은 연수생 기간 동안에 조물주 외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H광고회사 부사장, G잡지사 이사장 만난 적 있죠? 네, 네 있어요. 그렇다면 왜 증인은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에 작성되어져 있는 갑이 주선하는 사람과 총 6회의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 조물주라고 단정 지으십니까? 그건 제가 조물주 씨라고 생각돼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이 갑이 주선하는 사람이 조물주라고 단정 지은 근거는 증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이 계약서 어디에도 조물주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검사는 최종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 박순진 양은 대비에 대한 열의가 굉장했습니다. 서 대표는 많은 계열사의 광고주인 조물주가 우연히 자신의 회사를 방문하여 박순진과 처음 만나게 되었고 박순진이 마음에 들었던 조물주는 서 대표에게 박순진을 데뷔시켜준다는 명목하에 만남을 주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서 대표는 박순진에게 데뷔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조물주와 피해자 박순진 양은 성을 매개로 한 스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피고인 조물주는 4차례의 성매매를 미성년자인 박순진에게 하였고 서 대표는 이를 알선하였습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 조물주를 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 15조, 성매매 처벌법 제18조, 19조에 일거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 조물주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일거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박순진 양의 성공적인 모델 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피고인 조물주를 소개만 해준 것이지 박순진과 조물주와의 성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조물주는 박순진에게 성관계를 바라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의 회사 계열사의 소속 연습생인 박순진 양을 돕기 위해 광고 등의 조언과 정보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물주가 수차례 입금한 돈은 공적인 일로 입금된 것이며 성관계는 없었으므로 성매매 대가는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고인부터 피고인 진술을 하여 주십시오. 먼저 조물주 씨와 순진 양이 만난 거는 전부 순진 양이 원해서 만난 것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을 소개시켜준 것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다음은 피고인 조물주의 피고인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봤듯이 순진 양이 먼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고 저는 순진 양이 원하는 물건을 사줬을 뿐이지 무슨 성매매라니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것으로 제3차 공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2016년 9월 18일 오전 11시로 개정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9월 18일 정의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6 고압 1224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 서 대표를 징역 3년, 추징금 4천만 원에 피고인 조물주를 징역 2년에 처한다. 1. 피고인 서 대표의 아동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대하여 피고인은 박순진과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고용인으로서 박순진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5일 박순진과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의 내용과 조물주 서 대표 박순진 사이의 금전 거래를 알 수 있는 서 대표의 통장 거래 내역, 이전 연습생 유동기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용인인 박순진에게 업무상 상관없는 성접대를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순진이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이용되도록 유인함으로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직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조물주의 아동 청소년 성매매에 관하여 피고인 조물주 또한 2016년 1월 25일 박순진이 메인 모델로 나오는 의류 광고의 광고주로서 박순진과 일종의 고욕 갱가에 있었다 볼 때 박순진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병 진단서와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16년 1월 20일, 2월 10일, 3월 23일, 4월 25일에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박순진과 성관계 내지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또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서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 2항,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만 원을, 피고인 조물주에게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 1항,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것으로 판결과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본 법원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팀 우리 형곡고등학교의 형사 모의 재판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전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씩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우리 검사님이 따로 심사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실제로 이제 최근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법원 판결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의
그 실제 사건에서는 이 스폰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 성매매했던 사건에서는 이제 어떤 그 자기 딸의 친구와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실제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사건을 좀 그 판례라든지 이런 걸 좀 참작을 해서 피고인의 측, 그러니까 피고인 변호사나 아니면 피고인 측 방한 입장에서 좀 더 이건 그 청소년 성매매 물론 뭐 그 여기 그 공소사실 자체가 뭐 청소년과의 이제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명약 간하하게 유죄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나리오 측면에서 너무 좀 단조롭지 않냐.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뭐 그 성매매라기보다는 그냥 강간이나 뭐 이런 조금 더 성폭행 처벌법으로 이렇게 기소를 해서 거기에서 좀 치열하게 다퉜으면 조금 더 법리적인 쟁점도 많고 조금 더 좀 이런 재판 경련대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극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 않을까. 지금 요 시나리오는 너무나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게 좀 없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팀 형곡고등학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첫 형사 재판인데 아주 잘 봤습니다. 주제 선정이나 재판 진행에 있어서 거의 뭐 완벽에 가깝지 않았나. 물론 첫 순서기 때문에 제가 뒤에 순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검사 측 공소 제기가 검사 측 공소 제기도 이유가 있고 변호사 측에서 제기하는 반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둘 중에 두 편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치밀하게 주장을 했다면 이 사안이 결론도 바뀔 수 있을 만큼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제명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모의 재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명 같은 거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법을 이제 약칭을 썼지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로하고 청소년 성매수, 아동 청소년 성매수 뭐 이런 공식 제명이 있습니다. 대검에서 쓰는 대검 예규로 들어있는 성매수 등 아니면 알선 영업행위 등 이런 공식 제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제명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 측에 묻고 싶은 거는 아동 청소년의 성매수로 봤습니다. 알선으로 보고 일반적인 알선. 근데 우리 증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우리 아동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성매매를 한 여성이 억지로 했다, 시켜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은 아청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면 14조 3호에 2호에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또는 3호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 안 해봤어요? 14조. 네. 강요에 의해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매매를 한 네. 여성이 조물주가 아니고 누구죠? 박순진. 서 대표의 강요에 의해서 강요에 따라 성매매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저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해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쟁점 자체가 여기서는 강압적으로 했다고 했지만 카카오톡 기록이나 그런 거 봤을 때 박순진 양이 먼저 만남을 주선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관한 판결이 강압적이다라고 안 난 것이지 그거를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는 그것까지 봤어야 되는 거죠. 왜냐? 성매매를 한 사람이 강요에 의해서 나는 성매매를 한 것이지 내가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는 이 구성 요건을 보고 더 큰 죄질이 더 불량하고 더 큰 형량이 규정돼 있는 이쪽으로 공소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17세죠.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은 적용되지 않고 이 법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뒤에 법은 써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앞에서 이야기하신 거 제외하고 제가 조금 했던 게 지금 현재 그 검사 측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그 피고인 그 조물주가 본인이 성매매를 안 했다라고 다투었습니까? 네, 다퉜습니다. 다투었습니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에 본인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고 그리고 지금 건네간 돈이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증거로 제시했던 것 중에서 뭐 성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굳이 다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굳이 같이 이렇게 성관계를 암시한 증거로서 굳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다투는 증거 같으면 몰랐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됐고 전체적으로 지금 중간중간 진술을 보면 이 사안은 그 자발적인 뭐 성매매 사안인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안인지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정제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는 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형사 첫 번째 팀 형곡고등학교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실까요? 수고했다고. 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그렇게 막 심각한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팀 우리 형곡고등학교 발표였고요. 자, 이어서 네, 나가시면 돼요. 피고인은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구매하였고 그 가루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본 검사는 피고인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여겨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주머니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입니다. 사탕을 전해드린 것도 사실이지만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저와 당금주를 무시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금주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했어요. 지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도라이 씨의 관계는 친한 친구라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협박을 받으신 겁니까? 저는 사실 도라이가 두려웠습니다. 도라이는 평소에도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를 막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만 아니면 이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동생이 태어난 후로 직접으로 저를 차별하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이는 명백한 공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본 검사는 1,000만 원의 벌금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선물이 도라이 씨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